안녕하세요. 사문복수 승강기 기능사 용쌤입니다. 이제 챕터 4 기계기구와 그 설비 안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번 차트는 우리가 보통 이제 사고 위험성하고 그 방지책에 대해서 여전히 알아보고 있는데 주로 기계적인 거, 전기적인 거, 그 다음에 추락 사고, 그 다음에 그에 대한 보호구 이런 식으로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 일단은 기계 설비의 위험 방지에서 보시면 우리가 앞에 협착이라든지 이런 거 배웠죠. 그쵸? 거기가 협착이 발생할 수 있는 그 기계적인 요소를 우리 협착점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로 협착점은 뭐예요? 고정 부분, 움직이지 않는 기계 부분하고 동작 부분, 왕복 운동, 이런 움직이는 사이에 하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는 이렇게 여기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한다면 그 사이에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돼? 한번 낑기겠죠. 이런 걸 협착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왼쪽에 보시면 프레스 기계 같은 경우가 이제 저 밑에 바위가 있고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죠. 내려오니까 요 사이에 손목 같은 게 딱 낑기가지고 그쵸? 손이 다치는 그런 사고가 생기겠죠. 마찬가지로 끼임점, 절단점, 물림점, 접선 물림점, 회전 물림점 이래 가지고 기계 요소에 그게 다칠 수 있는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읽어보시고 이해가 잘 안 되면 그냥 넘어가셔도 돼. 그 다음에 동장치 차단장치 설비해 가지고 우리가 동력을 차단하는 이유는 사고가 나게 되면 신속하게 기계를 멈춰야 되죠. 멈추는데 기계는 다 대부분 뭘로 움직여? 동력으로 움직이잖아요. 보통 전기로 움직이니까 이 전기를 끊기 위해서 뭐 스위치라든지 뭐 스톱 밸브라든지 뭐 이런 걸 설치해 가지고 설치하게 됩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기계 설비 운전 시의 기본 안전수칙. 자, 얘는 시험 문제 나온 적 있죠. 나온 적 있습니다. 그래서 잘 읽어보시면 내용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문제 바로 봐도 보통 초등학교 도덕 수준이기 때문에 난이도가 쉬워요. 근데 요즘 초등학교 문제 수준이 많이 올라왔죠. 저 초등학교 문제 봤는데 만만치 않습니다. 자, 기계 운전 시 기본 안전수칙이 아닌 거는 해가지고 일단은 말이 안 되는 거 한번 찾아봐요. 자, 1번 작업 범위 이외의 기계는 허가 없이 사용한다. 미친놈이죠. 허가 없이 사용하면 돼야 안 돼요. 무슨 내가 말도 안 되는 거죠. 요게 제일 위험 답이 틀린 거죠. 잘 안 되노. 그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다 말되는 거예요. 그쵸? 뭐, 허가 없이 무단으로 떼어놓지 말 것, 뭐, 교장 표시를 할 것, 확실한 신호를 보낼 것, 뭐, 이딴 거는 좋은 말이잖아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전기에 의한 위험 방지. 이번엔 전기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전기의 요소는 제일 먼저 감전이 제일 많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기가 흐르는 물질을, 잡았을 때 어떻게 돼? 쇼크라든지, 그 다음에 깜짝 놀라서 그 전기 때문에 추락하는 사고가 생길 수도 있죠. 그 다음에 폭발이 있습니다. 전기가 스파크를 튈 수 있기 때문에 가연성 물질을 만나면 폭발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누전이나 정전기, 아크 등으로 해서 발생하는 화재의 원인이 전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기 자격증 자체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게 승강이 하고 나면서 전기도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전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전기가 이제 왜 다른 자격증에 비해서 그러냐 그러면 전기 자격증은 일단은 우리가 9시 뉴스를 보시면 알겠지만 불이 나잖아요. 불이 나면 범인이 누구예요? 그죠? 뭐 전기는 아나운서 일하죠. 뉴스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누전으로 인한 화재로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불이 나면 사람이 없어. 불이 났는데 사람이 없으면 99.9%가 누구다? 전기가 범인인 거예요, 그냥. 그죠? 전기가 범인이다 보니까 이 전기 시설이 안전 관리 자체가 강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 자격증에 사람이 많이 몰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난이도가 많이 높아진 겁니다. 그래서 전기 자격증이 물론 전기 뒤에 보면 알겠지만 제가 설명을 쉽게 한다고 해도 많이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염두에 두시고 공부를 할 때 전기 쪽은 버리지 마시고 전기를 배운 사람 입장에서는 전기가 되게 쉬운 거거든요. 근데 전기를 안 배우신 분한테는 전기가 되게 어렵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이 전기를 잘 버려요. 근데 버리지 마시고 전기 쪽을 좀 해놓고 나중에 전기 자격증도 내가 취득한다고 생각하시고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감전사고의 원인은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읽어보시면 돼. 별 내용도 없어, 그냥. 그쵸? 뭐, 안전거리 안에 들어왔을 때, 그럼 전기 닿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잔류전화가 있는 콘덴서 등에 닿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누전 발생 시 접촉한 경우, 뭐, 이런 얘기예요. 그냥. 근데 여러분 잘 모르는 게 4분의 정전, 용량, 지락, 전류, 유도전압, 이런 말들이 있죠. 요거는 나중에 전기 파트에서 한번 볼 건데, 미리 볼 필요는 없고.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전기재의 직접적인 원인에 관련이 없는 거는, 자, 회로가 달락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달락이 죄송
단락이라는 용어를 잘 안 쓰지요. 단락이 우리가 쓰는 용어하고 가장 비슷한 걸 따지면 합선이에요. 합선. 예, 합선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회로가 합선됐어요. 그러면 당연히 불 나겠죠. 그 다음에 충전부 노출. 전기를 띠고 있는 이렇게 우리가 전기선 같은 게 이렇게 벗겨져 가지고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 안 되겠죠. 다음엔 감전되겠죠. 그 다음에 접속부 과열. 얘도 불 나겠죠. 접지판은 보통 대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접지판은 접지가 왜요? 그러면 감전사고 방지가 목적인 게 접지예요. 자, 그 다음 밑에 감전사고 방지 대책 해가지고 역시 읽어봅니다. 읽어보시면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으면 한 번 더 읽어보시고 안 그러면 그 밑에다가 댓글에다가 질문을 남겨주셔도 돼. 나머지는 뭐 내용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 문제를 바로 풀어도 됩니다. 전기기기 외암 등의 절연이 나빠져. 자 전기기기 외암 등에 이렇게 뭔가를 씌워놨을 거예요. 근데 그 씌워놓은 게 벗겨진 거예요. 벗겨져서 밖에 전기가 흐르는 상태. 이게 절연이 나빠져서 전기가 누설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절연이 나빠져서 전류가 누설되어도 감전사고의 위험이 적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걸 합니까? 보면 이게 바로 접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첫 번째 대책이 뭐예요? 그러면 접지입니다. 그래서 접지는 첫 번째 감전사고 대책이더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전기에서 위험성이 가장 큰 사고 하나가 감전입니다. 이 감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이 아닌 것은 해서 충전부, 전기를 띠고 있는 물체를 전체를 절연물로 차폐, 그러니까 전기가 흐르지 않는 물체로 이렇게 덮어놓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충전부를 덮은 금속체를 접지가 대책이라고 그랬죠. 3번 가연물질과 절연부의 이격거리를 일정하게 유지. 이거는 감전 예방이 아니고 아까 보면 폭발이나 화재 예방이겠죠. 그래서 요거는 감전보다는 폭발이나 화재 쪽으로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4번,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접지 저항값이 나와요. 이 접지 공사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접지라는 게 1종 접지, 2종 접지, 3종 접지, 특별 3종 접지 이렇게 나와요. 요거는 전압하고 관계 있어요. 전압하고. 그래서 우리가 전압을 먼저 한번 잠깐 보고 내려올게. 밑에 보시면 전압의 종류가 있죠. 전압의 종류는 교류, 저압, 고압, 특고압이 있는데 우리가 저압은 낮은 전압, 고압은 높은 전압, 특고압은 아주 높은 전압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저압의 기준은 교류는 600V 이하, 직류는 750V 이하 이렇게 됩니다. 왜 달라요? 그러면 우리가 교류가 위험할까요? 직류가 위험할까요? 그거는 교류가 조금 더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류는 이렇게 움직이는데 우리가 보통 220V이라면 한 이쯤을 말해요. 그래서 실제로 220V는 얼마까지 흐르냐 그러면 310V까지 흘러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전기값하고 실제 교류의 전압값하고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교류는 600V로 해놔야만 이게 직류 750V하고 맞먹는 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특고압은 7kV, 7000V죠. 그걸 넘게 되면 이제 특고압이 되는데 고압은 그 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압 외우고 특고압을 외우시면 됩니다. 고압은 그 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되죠. 자 그러면 이걸 받고 다시 올라가서 자 일종 접지 공사는 특고압과 고압입니다. 굉장히 전압이 높아요. 그럼 어떻게 돼? 그러면 만약에 누전이 발생했을 때 땅으로 빨리 내려가야만 사람이 안 다치겠죠. 그래서 접지 저항값이 우리가 저항이 작다는 얘기는 전류가 잘 흐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15ohm으로 작게 해놨어요. 작게 해놨어요. 반면에 이제 제3종 접지 공사는 저압입니다. 저압. 보면 이게 400V 미만의 저압이니까 상당히 저압 중에서도 아래쪽이죠.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일상생활 하는데 드리는 거죠. 왜 220V나 380V 여기 해당하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제 조금 전기가 작으니까 조금 뭡니까 저항값을 높여도 됩니다. 그래서 한 100까지 돼 있어요. 100ohm으로. 그런데 특별 3종 접지는 저압은 저압이지만 400V 이상의 저압이죠. 그죠? 400V 이상의 저압은 우리가 저압이라고 무시할 수 없는 게 사람을 금방 죽일 수 있어요. 220도 금방 죽이는데 그렇죠? 이런 경우는 위험하기 때문에 오히려 일종화처럼 15ohm으로 확 낮춥니다. 그래서 1종, 3종, 특별 3종이 우리가 말하는 특고압, 고압, 저압에 해당하고 2종은 달라요. 2종은 보통 변압기 2차측 접지공사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변압기에서 전기가 돌아오는 접지공사에 속하기 때문에 요거는 우리가 접지 저항값을 일선 지락 전류 만약에 땅으로 흐르는 전류가 생겼을 때 그때에 150 나누기 일선 지락 전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요게 기본값입니다. 150 나누기 1선 지락 전류고, 만약에 2초 이내 차단 장치, 그러니까 차단기가 하나 더 붙어 있어요. 그래서 2초 이내에 떨어지는 차단기 하나 붙어 있으면 접지 장값을 조금 완화해 줍니다. 300 나누기 1선 지락 전류로 바뀌어요. 그러고 나서 만약에 1초 이내에 떨어지는 차단기 붙였어요. 그러면 조금 더 봐줘서 600 나누기 1선 지락 전류가 나오는데, 그거는 전기 공부하시는 분들이 공부하는 거고, 승하까지는 그까지 몰라도 돼요. 대신에 이제 전압을 좀 구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많이 접하는 게 220V나 380V는 여기 3종 접지 공사에 속합니다. 400V 미만이잖아요. 그래서 밑에 있는 문제, 380V의 전동기, 그러면 이게 3종이구나를 금방 알겠죠. 그래서 답은 제 3종 접지 공사다 이렇게 됩니다. 저항값은 얼마? 100ohm입니다. 그래서 저항값도 같이 기억을 좀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화재 사고의 원인은 누전, 단락, 과전류는 뭐 보면 알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감전 전류가 등장하는데, 우리가 2mA 이하의 최소 감지 전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류가 흐르는지를 감지하는, 전기 흐르네 이런 거. 그 다음에 고통 한계 전류는 우리가 버틸 수 있는 전기, 찌릿찌릿해요, 이 정도는 참을 수 있어요, 뭐 이 정도. 네. 그 다음 마비 한계 전류는 이제 마비가 된 거예요. 이게 되게 위험한데, 우리가 왜 전기선을 만졌을 때 감전이 되냐 그러면, 전기선을 이렇게 손바닥으로 딱 닿게 되면 손바닥이 딱 움츠려져요, 근육이. 그러면 움츠리면서 오히려 전기선을 꽉 쥐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손을 떼고 싶어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마비가 돼가지고. 그쵸? 그래가지고 전기를 갖다가 내가 닿아서 떼는 게 아니고, 닿아서 바로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기가 흘러나오나 검사할 때는 항상 어떤다? 손바닥으로 검사하시면 안 되고 손등으로 검사하셔야 돼. 손등으로 탁 닿으면 주먹이 딱 움켜지면 손등에서 멀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전기가 흘러나오나 검사할 때는 손 안쪽으로 검사하면 안 되고 손 뒤쪽으로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요것 때문에 그래.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이제 전기가 너무 세면 사람이 죽게 되죠. 그게 이제 심실세동 전류인데, 심장에 맥동 영향을 줘서 심장 마비를 일으키게 하는 전류가 100mA입니다. 0.1A예요. 0.1A. 그렇죠. 그래서 이 정도만 전류가 돼도 위험한 거죠. 자, 그래서 시험 문제, 인체에 통전되는 전류가 더욱 증가하여 전류의 일부가 심장 부분에 흐르게 된다. 이때 심장이 정상적인 맥동을 못하고 불규칙적인 세동을 하게 돼서 결국은 혈액순환의 큰 장애에 대해서 심장마비를 일으키겠죠. 그게 뭐예요 하는 문제입니다. 바로 심실세동 전류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체의 전기저항 해가지고 이 시험 문제 안 나오면 별거 아닌데 문제 나오니까 문제가 됩니다. 일단은 성별, 개인별로 다 달라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조금씩 달라요. 전기 잘 타는 사람이 있고 전기 안 타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만져도 잘 모르겠는데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아주 작은 전류만 흘러도 막 찌릿찌릿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보통 피부장은 2500ohm으로 그냥 봅니다. 보편적으로. 그 다음에 땀에 젖으면 20분의 1로 감소한다고 봐야 돼, 저항값이. 그러면 전류는 오히려 20배트 잘 흐른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물에 젖었을 때는 25분의 1로 감소. 땀보다는 물이 더 많이, 전류가 잘 흐르겠죠. 그래서 저항이 25분의 1로 감소하고. 요게 시험에 나왔어요, 두 개. 그래서 20분의 1이 시험에 밑에 있으니까 잘 보시고. 그 다음에 발과 신발 사이에는 저항이 한 1500오hm 좀 됩니다. 그 다음에 신발과 돼지 사이가 한 700ohm쯤 돼요. 그쵸? 사람도 전기를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문제, 인체는 전기장에 대해서 대한 것으로 피부장은 땀이 난 경우에 근조시에 비해서 얼마? 한 20분의 1 정도 오히려 감소한다 했죠. 여기서 3번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감전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얘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는데 1차적인 감전 요소하고 2차적인 감전 요소가 있습니다. 1차적인 감전 요소는 변하지 않는 요소. 그러니까 통전 전류의 크기. 만약에 전기가 1A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거는 변하지 않잖아요. 1A 들어온 거는. 통전 시간 한 5초를 만졌어요. 그것도 5초를 만진 거는 변하지 않죠. 전원의 종류, 교류를 만졌어요. 이것도 변하지 않죠. 갑자기 교류를 만졌는데 직류가 될 수도 있어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통전 경로, 통전 경로가 오른손으로 들어와서 심장을 거쳐서 왼손으로 나갔느냐 이러면 위험하고, 반면에 오른손으로 들어와서 발꿈치를 타고 나갔느냐 이러면 더 위험하겠죠. 그러니까 심장까지 안 오고 밖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는 통전 경로 등이 1차적 감전 요소고, 2차적 감전 요소는 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변하는 거는 인체의 조건에서 인체 저항값도 사람마다 다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전압, 이 전압 자체는 그렇죠.
이게 이 감전 시간에 따라서 조금씩 변합니다. 그 다음에 계절, 여름하고 겨울하고 또 다르겠죠. 그래서 여름에 디는 거하고 겨울에 디는 거하고 좀 다르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시험에 나온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왼쪽에 보시면 2차적 감전 요소인 인체의 조건이 주로 시험에 잘 나와요. 그 다음에 10번 감전사고 시 응급처치는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일단은 사고가 나게 되면 전기하고 분리를 시켜야 되는데 그걸 한다고 내가 만지면 큰일 나요. 왜? 나까지 감전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전기를 먼저 끊고 그 다음에 혹시나 전기가 흐를 줄 모르니까 다른 물질을 써서 분리시키는 게 일단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인공호흡을 쓰셔야 돼요. 왜? 심장이 멎었을 수도 있으니까. 심장마비가 없으면 인공호흡을 실시해서 그 다음에 심폐소생술을 한 다음에 병원으로 옮깁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쵸? 자, 그러면 전기사고 예방 방지 대책은 어떤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전기를 차단해야 되죠. 그래서 감전 유소가 있는 부분에 전원을 차단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누전 차단기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누전 차단기, 과전류 차단기는 차단기를 설치하고 접지가 대책이 된 데 있죠. 접지를 꼭 설치하고 그 다음에 정전기를 제거해 줘야 돼요. 정전기는 금속 부분에서 주로 많이 생기기 때문에 뭐 방지 도장을 설치한다든지 접지를 한다든지 이런 걸로 됩니다. 그 다음에 전기 유자기자 외에는 접근 및 작업을 금지한다. 그렇죠. 전기를 자격이 있는 사람이만 되겠죠. 그래서 요것 때문에 우리가 전기 자격증을 많이 따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경우에는 여러 가지 장비를 쓰고 뭐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추락에 의한 위험 방지는 우리가 보통 추락 높이 대책이 어느 정도 기준을 잡냐 그러면 2m를 잡아요. 2m. 그래서 2m 이상이 되면 추락 위험이 있죠. 우리 사람 키가 2m 가까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 키 높이 정도까지는 괜찮고 그 이상 되면 이제 떨어질 수 있겠죠. 뭐 낮아도 그러면 안 위험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낮아도 머리부터 떨어지는 경우는 위험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안전모를 쓴다든지 뭐 이런 걸 필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쭉 읽어보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주로 사다리에서 주로 많이 생기는 것이 추락사고죠. 사다리. 그래서 사다리 대책이 쭉 나오는데 뭐 읽어보시면 별 내용은 없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감전 위험이 있으면 뭐란다? 부도체, 전기가 흐르지 않는 재질의 사다리를 사용해야 되겠죠. 금속재를 쓰면 사람이 감전 위험이 있겠죠. 그 다음에 90도 이하 사다리를 직각으로 놓게 되면 그렇죠.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좀 90도 이하로 설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는데 상부 지점에서 조금 더 사다리가 높이 올라가야 됩니다. 잡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돼. 그래서 60cm 이상 연장되도록 시설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 고정 사다리하고 이동 사다리가 있는데 우리가 들고 다니는 사다리는 이동 사다리고 고정식 사다리는 벽에 붙어 있는 사다리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한번 봅시다. 높은 곳에서 전기 작업이라는 말이 있어요. 전기와 관계 있죠. 하는 사다리 작업에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되는 사다리는 그러면 전기가 흐를 수 있는 도전성 있는 금속재 사다리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기계 방호 장치 해가지고 뭐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위치를 제한하는 그러니까 어디 안전 거리를 유지하다는 뜻이겠죠. 그 다음에 접근 거부 아예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뭐 접근 반응 들어오게 되면 반응 뭐 경보가 울린다든지 이런 거 뭐 그런 내용들이 쭉 있으니까 뭐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만 참고로 그냥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동력 전달 부분의 방호는 이렇게 움직이는 부분은 드대 사람이 접근하게 되면 뭐 팔이 낑긴다든지 이런 위험성이 있겠죠.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업점에 대한 방어, 작업점은 앞에 있었죠. 뭐 협착점 뭐 이런 거. 그래서 뭐 접근을 못하도록 뭐 커버를 씌운다든지 뭐 이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될 겁니다. 별 내용은 없어요. 자, 이제 시험에 나오는 내용이 등장하는데 바로 방호구, 보호구입니다. 보호구는 여러분이 어떤 게 있어요? 안전모도 있고 안전대도 있고 그 다음에 안전대는 보통 우리가 그 끈 계통으로 되어 있어요. 안전벨트라든지 이런 걸 안전대라 부르는데 오른쪽으로 한번 잠깐 볼게요. 우리가 추락을 방지에 사용하는데 우리가 일종은 U자거리 사람 등 뒤로 해가지고 이렇게 고리처럼 이렇게 걸 수 있는 게 있고 이종은 한계거리인데 이 한계거리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뭡니까 옷에다가 이렇게 고리 딱 걸어가지고 그렇죠. 여러분들이 아마 군대 갔다 오신 분은 금방 알 거예요. 유격 훈련할 때 보면 이렇게 뭡니까 생명선 하나 더 달죠.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우리가 위험성일 때 안전끈을 하나 더 매달아 놓는 그게 한계거리입니다. 그래서 3종은 두 개 다 있는 한계거리도 있고 U자거리도 있는 거.
4종은 안전블록 이렇게 나오는데 시험 문제가 1, 2, 3종을 한번 물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 한번 기억을 해둡니다. 그래서 1종은 뭐다? U자 글이, 2종은 뭐다? 줄 하나 있는 한개 글이, 3종은 둘 다 있는 거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보안면, 안전화, 안전장갑, 안전 방지 마스크, 방열복이 등등 있는데 그냥 보시고 이름들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문제 감전과 전기 화상을 입을 위험이 있는 작업에서 구비해야 되는 것은 그럼 뭐예요? 그런 안전화라든지 그쵸 닿을 수 있는 닿는 걸 감전을 방지해서 안전화, 뭐 안전모, 안전장갑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틀어서 뭐라 부른다? 보호구라고 불러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안전 표시 나오는데, 요것도 시험 문제 하나 있긴 있어요. 잘 찾아보시면 하나 있는데, 한 문제 딱 있어요. 진짜. 기출 문제 보시면. 많이는 안 나오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보서 기억할 수 있는 거는, 녹색은 안전한 거겠죠. 그 다음에 적색은 위험한 거겠죠. 요거 두 개는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노란색은 뭐다? 주의를 주는 거예요. 노란색은 경고나 주의를 주는 거. 요 정도. 그 다음에 청색은 지시를 하는 거다 해서 한 요거 4개 정도만 기억해도 아마 될 거라고 봅니다.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어, 안전보호구 점검 및 관리. 자, 안전보호구는 뭐 일회용도 있지만 여러 번 쓰는 장비들도 꽤 많죠. 그래서 우리가 마스크 같은 거는 보통 일회용인데 반면에 안전장화라든지 안전모라든지 이런 거는 계속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사용 가능하게 손질되어 있어야 하고 점검도 정기적으로 해야겠죠. 뭐 금이 갔는 게 있는지 이런 거. 그 다음에 적어도 한 달은 한 번 정도는 책임 있는 감독자가 점검을 하는 거죠. 사장님이 와가지고 일일이 다 확인해 주는 게 제일 좋겠죠. 사장님이 사주감이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보관은 청결하고 좋은 말입니다. 습기가 없으면 통풍이 잘 되는 장소를 선택해. 어디 구석에 처박아 놓으면 곰팡이 끼고 막 그러겠죠. 사람이 몸에 뒤는 거는 땀이 묻기 때문에 보관을 잘 안 해놓으면 금방 곰팡이 끼고 막 그래. 그 다음에 변질된 가능성이 가진 유기용제 등하고 그러니까 막 뭐 신나나 알코올 이딴 거와 같이 섞어 놓으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보구를 항상 깨끗이 유지하고 세척을 한 후 빨았습니다. 빨아 쓰겠죠. 완전히 건조시켜서 보관해야지 뭐 물기가 남아있는 채로 보관하게 되면 또 곰팡이 쓰겠죠.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문제 한번 봅시다. 안전보호기구 점검 및 관리 가응 방법으로 틀린 것은 1번 청결하고 습기가 없는 장소에 보관한다. 맞죠? 한 번 사용한 것은 재사용하지 않는다. 이거는 제품마다 다르다 했죠.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재사용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죠. 나머지는 맞는 말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파트 2도 끝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장에서는 주로 안전관리에 관한 내용이 나왔는데 그다지 깊이는 없어요. 깊이는 없고 주로 이름하고 그런 것만 좀 이렇게 공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